Recording in progress. 자, 얘들아. 내 말 들리나? 네. PPT 잘 보이지? 네. 자, 앞 시간에 까지 뭘 했었냐면, 앞 시간에 요걸 했잖아요. 상태 변화표를 했잖아요. 그죠? 현재 상태하고 QT, 다음 상태 QT 플러스 1, 다음 상태를 알 때에, 그러니까 요거와 다음 상태를 알 때에 그때 프리플롭, SR 프리플롭, 요 각종 프리플롭의 입력에 뭐를 넣어주면은 그와 같은 다음 상태와 현재 상태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표가 상태 변화표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제로에서 현재 상태가 제로인데 다음 상태 제로로 보내려고 하면 S의 제로, R은 X는 제로냐 1이냐 아무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죠. S만 제로 시켜놓고 클록 펄스를 딱 넣어주면 포지티브 엣지는 여기서 변할 것이고 네거티브는 내려올 때 변하겠죠. 클록 펄스가 들어오면 변하겠죠. 그런 표이죠 이게. 그게 이제 SR 프리플롭을 쓰면 이 표, D 프리플롭을 쓰면 이 표, JK 프리플롭을 쓰면 이 표, T는 이와 같은 프리플롭을 쓴다 그러놨잖아요. 그게 이제 상태 변화표이다. 그리고 이걸 때로 원래 이제 excitation 테이블인데 excitation 테이블을 해석하기에 상태 변화표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막 상태 변화표라는 말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표라는 말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번 주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순차 회로 설계에 관해서 이제 드디어 설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설계된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순차 회로 설계의 예전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 이제 이래 A, B 일어났잖아요. A, B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인마는 이 프리플럭은 A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일마는 B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은 현재 D니까 D 프리플럭인데요. D 프리플럭 입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D이고요. 이렇게 Q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A 상태를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A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제 D라고 표시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클록 펄스는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말을 따로 안 하고 여기를 아예 그냥 A 다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D라 해놓고 그냥 여기에 Q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A 다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아예 이 부분을 없애버린 것도 있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는 바가 된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기를 여러 개 쓰는데요. 여러 개 쓰는데 일반적으로 써보니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뭔가 하면 A 상태를 나타내면 A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A 다시 쓰면 A 다시 이렇게 쓰는 것이 여기 가장 좋은 것 같아 하고 판단이 되네요. 뭐 어떻게 쓰든 표기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A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면 만약에 A 상태를 나타낸다 한다면 조금 전에 앞에 이걸 한번 볼게요. D 프리플롭이거나 이걸 보면 A 상태를 나타내는 프리플롭이라고 한다면 QT가 뭘로 변해져야 되느냐면 AT라고 변해져야 될 것이고 QT 플러스 1은 A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요거는 QT 플러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QT와 QT 플러스로 표현해 놓은 거죠. 만약에 A라고 나타나겠다 하면 A 프리플롭의 현재 상태, A 프리플롭의 다음 상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B 프리플롭을 한다면 이게 이제 BT 혹은 BT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개념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다시 조금 정리를 더 할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D 프리플롭의 입력이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는데 그죠? 요 입력이 뭐냐? 입력이 보니까 요만한 입력이 X가 하나 있네. X 여기 입력이고 요건 프리플롭의 입력인데 요 A 상태를 나타내고 B 상태를 나타내는 프리플롭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요 D인데 요 똑같이 입력이 D니까요. A 프리플롭을 나타내는 입력을 보통 우리는 DA 이렇게 표현해요. DA 대문자로 DA. 요거는 뭐냐면 요거죠. 요거 B 프리플롭의 입력 요거는 일반적으로 DB 이렇게 표현해요. DB. 만약에 이제 JK 프리플롭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JK 이렇잖아요. Q 이렇게 돼 있는데 Q 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만약 A 프리플롭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 JK는 어떻게 나타나면 JA, KA 이렇게 표시하겠죠. 만약 이게 B 프리플롭을 나타낸다 이러면 JB, KB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통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요 구별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죠? 여기 AB를 안 붙이면 이건 AB를 안 붙인다면은 D 프리플로 같이 오는 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럼 요 놈은 지금 입력이 이제 여기 입력이 X가 하나 있네요. 입력이 X가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 X이고요. 연만 어디 쓰냐면 연만은 여기 A네요. A. 그죠? A이고 요거는 X이고요. 요거는 어디서 왔냐면 B에서 왔네요. 요놈은 어디서 왔냐면 A-라는 데서 왔고요. 요거는 X이고요. 요거는 A네요. 그죠? A이고 연만은 X바네요. X바이고 요거는 뭐냐면 B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바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연마는 A X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B X바네 그죠? 그럼 Y는 이렇게 되고요. Y는 출력이네요. 출력이고 요 DB는 프리플롭의 입력이잖아요. A 프리플롭의 입력. 그 다음에 D 프리플롭의 입력.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럼 연마는 뭐냐면 AX이고 연마는 BX이네요. 연마는 요거는 A-X네요. 그죠? 그러니까 DB는 A-X고요. 연마는 O하니까 AX, O와 BX네요. AX, O와 B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와 같은 프리플롭의 입력식하고 출력식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죠? 얻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프리플롭의 입력식과 출력식이 주어지면 이놈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회로도를. 이걸 구하면 이 회로도를 그릴 수가 있죠. 회로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DA에 AX와 BDX의 O하니까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와 같은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로부터 이렇게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리플롭을 쓰면 기본적으로 클록펄스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야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클록펄스는 여기는 지금 보면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롭이잖아요. 이 D 프리플롭이 상승 모서리 변화에 의해서 변화하는 프리플롭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롭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잘못된 게 있는데요. 요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잘못됐어요. 요거는 날려버려요. 요거 날려버려요. 그림이 거기 이제
비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붙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붙여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걸로 표기를 동의를 할게요. 이 책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순차 회로를 그리다 보면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입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인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출력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고 그다음에 회로 프리플롭의 개수도 한 2개쯤 되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되고 입력도 여기는 지금 1개를 쓰고 있고 출력도 1개를 쓰고 있는데 입력도 다수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출력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설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또 조금 지우고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게 이제 A 상태하고 B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태 A, B 이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정확히 표기를 해보면은 잠깐만요. 정확히 표기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태는 A, T, B,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X 하나 있잖아요. 입력이 X 이고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 되면 A, T 플러스 1, B, T 플러스 1 다음 상태고 그리고 출력 Y가 있네요. 그죠? 뭐 하려고 이러냐면 상태 변화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상태 변화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마는 A, B는 각각 완비 뜻이니까 이놈이 0, 0, 0, 0일 때 X가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겠죠. A 현재 상태가 0, 1, 0, 1일 때 X가 0 아니면 1일 경우가 있겠죠. 1, 0일 때에 각각 0 아니면 1일 때가 있겠죠. 1, 2일 때 각각 0 아니면 1일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 요때에 A, B가 만약에 0, 0이다. 0, 0이다. 이 경우 한번 볼까요? 그때 입력이 X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마가 제로잖아요. 인마가 제로고 인마가 제로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로네요. 그럼 말할 거 없이 인마 제로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여기 제로니까 A 바는 1이겠죠. 1이면 여기 1이네요. 그리고 여기 제로니까 이건 제로고요. 이것도 제로네요.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이게 하나 제로니까 할 필요 없이 제로고요. 이거는 제로인데 요만 1이 여기 1이고 여기 어찌 되노? 여기 어디서 오노? 아, 이거 제로서 오네요. 제로서 연결되어 오네요. 제로니까 이거 뭐 말할 수 다 제로네요. 제로. 출력이 제로고요. 하나에 보면 이것도 제로인 T가 제로인 상태에서 클록 펄스가 로의 사이로 탁 튀면 D 프리플롭은 D가 제로 1인데 D 프리플롭의 특성표가 어떻게 되냐면 제로 1이잖아요. D가 제로이면 제로이고 1이면 1이잖아요. 그래서 제로이면 제로일 때 다음 출력도 제로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이 표는 이 그림 회로도로부터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요 AT, BT 값을 갖다가 요 값에 갖다 넣으면은 지금 여기 막 그 회로도 그린 그림과 똑같은 경우가 되죠. 이놈이 이제 0, 0이잖아요. 이놈이 이제 제로 이건 1일 것이고 이건 제로고 제로잖아요. 그럼 X가 제로인 경우니까요. 제로면 요건 1이겠네요. 요거 1이겠네요. 이게 다 제로잖아요. 제로고 출력도 제로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요렇게 또 구할 수 있겠네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순차 논리를 정리를 좀 할게요. 순차 논리를 프리플롭의 입력식과 출력식으로 나타낸 이런 식이 있고요. 그거를
회로도를 나타내놨잖아요. 회로도를 그려놨어요. 그죠? 회로도를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회로도로부터도 이렇게 상태 변화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 특성 방정식으로부터도 이런 상태 변화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사실은 연계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면 주어진 순차 논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했을 뿐이, 그러니까 어떤 회로도로 주어지면 이와 같은 입력식과 출력식을 끄집어낼 수 있고, 또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상태 변화표도 끄집어낼 수 있고, 또 이게 특성 방정식이 주어지면 회로도 그릴 수도 있고 특성 방정식도 그릴 수 있고, 다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달랐을 뿐이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좀 하고 지나갈게요. 자, 조금 전에 요게 했던 상태 변화표를 여기에 정리를 해놨네요.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다 따져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요 맨 위에 하나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래놨네요. AB라 해놓고, 이어도 AB라 해놓고 요 위에 현재 상태, 다음 상태, X는 입력, 출력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현재 상태, 다음 상태란 말을 하기 싫으면 조금 전에 했듯이 요거를 없애려고 하면, 조금 전에 봤듯이 AT, BT라고 적으면 되고요. 요것도 다음 상태는 말을 없애버리려면 BT 플러스 1, AT 플러스 1 이렇게 표기하면 요 수식 속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A의 현재 상태구나, B의 현재 상태구나, A의 다음 상태구나, B의 다음 상태구나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이. 그래서 현재 상태, 다음 상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PPT에 있듯이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게 쓰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요 현재 상태라는 말을 날려버리고 다음 상태라는 말을 날려버리고 X는 입력, 출력은 표시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취향에 따라 쓰면 됩니다. 둘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입력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출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입력이 X일 때에 출력이 X가 제로일 때 출력이 Y 제로고 1일 때도 제로고 1일 때도 1이고 뭐 이런 게 났잖아요. 요 말은 요게 입력이 하고 요렇게 표시를 하는데 X가 입력이잖아요. 즉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렇죠. 여기 X가 제로이고 요거는 Y가 제로이다 이런 이야기죠. 입력이 X가 제로 들어오면 즉 무슨 말인가 제로 상태에서 하나 볼게요. 우리가 하나 볼게요. 제로 상태가 여기잖아요. 요 상태 상태가 제로 상태 하나 있고 제로 1 상태 하나 있고 1 상태가 하나 있고 1 상태가 있잖아요. 상태가 총 4상태예요. 왜냐하면 2비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게 2비트잖아요. 2비트. 프리플롭이 하나, 2개 있잖아요. 프리플롭 하나당 1비트씩이니까 이 1비트씩 표현하니까 총 2비트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2비트로 표시하는 경우의 수는 00, 01, 10, 11 이 4상태이잖아요. 그 4상태가 00, 01, 10, 1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00, 01, 10, 11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거 표시, 두 번째 표시, 세 번째 표시, 네 번째 표시인데 꼭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그건 뭐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상태를 다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사실은 쓰는데 여기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태 4개를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보면은 00 상태일 때 X가 제로일 때 출력이 Y다 이 말이잖아요. X가 제로일 때
제로일 때 출력이 Y다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만약에 X가 1일 때는 어쨌든 출력이 제로잖아요. 1일 때도 제로거든요. 그러면 요 제로 상태에서 X가 제로인 경우 X가 1인 경우잖아요. X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제로이고 제로 출력이 나오고 제로란 1이 들어올 때 제로란 출력이고 현재 상태 제로일 때 어디로 가냐면 제로 1로 가버린다 이런 얘기죠. 제로 1로 가잖아요. 제로 1로. 제로일 때는 X가 제로일 때는 다음 상태도 제로니까 지자리에 이렇게 머뭅니다. 그죠? 뺑 돌아서 지자리에 다시 머물죠. 그죠?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 그림을 상태도라 해놨습니다. 그죠? 상태도. 여기 00, 10, 11, 10를 놨다. 하나만 더 해보면요. 1이 났네. 요 경우에 한번 볼까요? 요 경우. 요거는 상태가 언떨 땐가 하면 11 상태잖아요. 그럼 11 상태는 요 상태예요. 요 상태인데 요 상태에 입력이 X일 때 X가 제로일 때는 다음 상태가 제로잖아. 다음 상태가 요 11에서 제로로 상태로 가고 입력이 X 들어올 때 출력이 뭔가 하면 Y 1입니다. 그죠? 11에서 X가 제로가 들어오면 다음 상태, 제로가 들어오면 다음 상태 제로로 가니까 제로가 들어오면 다음 상태 제로로 가버리고요. 제로로 이렇게 가버리고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출력이 얼마인가 하면 출력은 1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1이다. 입력은 제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제로는 요거고요. 11은 요 상태죠. 현재 상태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된 것을 즉 무슨 말이냐면 상태 변화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인마는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잖아요. 다이어그램이고 인마는 테이블이고 이 차이입니다. 다이어그램이고 테이블이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상태 변화에 관한 모습을 이놈은 상태 변화표를 만들었고 이놈은 상태도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상태 변화표보다는 상태도가 전체적인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한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상태도를 많이 쓰죠. 상태도가 되고 난 뒤에 이 상태 변화표를 완성하는 순서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이 하고 출력이 있으면 이런 모양으로 쓰죠. 만약에 이 출력이 없으면 X만 있으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뭐 입력을 안 쓰는 것이죠. 출력을 안 쓰는 것이죠. 뭐 이런 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제로다, 1이다 이래 쓰겠죠. 제로다, 1이다 이래 쓰겠죠. 그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신재현? 잠깐만, 신재현? 네, 교수님. 네가 신재현이가? 네. 이 무슨 말이고? 승인이 지금, 네. 됐나? 네,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순차 회로 설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예제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제는 어떤 예제인가 하면 여기 있네요. 한개 입력이 하나입니다. 그죠? 한개 입력 X를 가진 2비트 사진 업 카운트다. 2비트니까 4개의 상태 사진이잖아요. 즉 00, 01, 10, 11 이 4개의 상태를 가지겠죠. 사진 업 카운트니까 다운이 아니고 업 카운트인데 카운트 아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시계가 카운트잖아요. 그러니까 00에서 01 또 그다음에 10, 11 이렇게 가는 거죠. 00, 01, 10, 11 이 네 상태잖아. 이 네 상태 사진이잖아요. 그거를 업 카운트니까 0에서 01로 10로 11로 다시 00로 이렇게 뺑글뺑글 네 상태를 도는 것이
사진 업 카운트거든요. 사진 업 카운트인데 언제 돌아가느냐? 입력 X를 가진다. 입력 X가 하나 있다. 그죠? X가 제로인 경우에 카운팅을 하고, 제로인 경우는 변화가 없고, 즉, 제로절에서 X가 제로 들어오면 뺑 지자리로 이렇게 X가 제로일 때는 지자리 있고, 요때는 언젠가 하면 X가 1일 때 이제 하나 업 카운팅을 하는 거죠. X가 1일 경우는 0, 0, 0, 1, 1, 0, 1의 순수로 반복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제로 1에도 X가 제로일 때는 그 지자리 머물고, 다음 상태도 제로 1이라는 거죠. 1일 때는 요때 X 이퀄 1일 때는 제로 1이 업 카운트, 그 다음 상태인 1, 제로로 가는 거죠. 즉, 요거를 10진수로 따지면 0, 1, 2, 3이잖아요. 그죠? 0, 1, 2, 3인데 0, 1, 2, 3 이렇게 가는데 0일 때는 1일 때 요때는 다 뭐냐면 지자리에 X 이퀄 0, X 이퀄 0, X 이퀄 0일 때는 지자리에 머물고 요때는 X 이퀄 1, X 이퀄 1, X 이퀄 1, X 이퀄 1일 때는 카운팅을 하는 거죠. 업 카운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요 반대로 가면은 뭐냐면 요 업이 아니고 요 다운 카운트겠죠. 다운 카운트이겠죠. 그런 논리죠, 이거. 요런 순차 회로를 설계 한번 해봐라. 그래놨네. 설계해봐라. 우선 설계 과정을 보면요. 설계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뭐를 그리냐면 주어진 논리 정보로부터 처음에 조금 전에 봤던 상태도를 그립니다. 상태도. 금방 상태도 요 그렸잖아요. 금방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태도로부터 상태 변화표를 구합니다. 상태 변화표. 두 번째. 조금 전에 봤듯이 요거로부터 이렇게 상태 변화표를 만들었죠.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표로부터 프리플럽의 입력을 이제 요 뭐냐면 요 A 그러니까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가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프리플럽에 이 두 개의 비트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D 프리플럽이면 DA, D 그다음에 B 프리플럽이면 DB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적으려면 요걸 하려고 하면 앞에 나오는 상태 변화표를 보고 해야 되겠죠. 제로에서 제로 되면 1에서 제로 되면 어떻게 될까 하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는 사실은 요거하고 T 프리플럽은 같은 거니까 뭐 나중에 이 뭐 이야기인지 더 헷갈리니까 어쨌든 상태 변화표를 만듭니다. 상태 변화표는요. 상태 변화표를 구한다. 그다음에 상태 변화표로부터 프리플럽의 입력 함수를 구하는데요. 프리플럽의 입력 함수를 구해서 그거를 간략화합니다. 간략화. 그러니까 프리플럽의 입력 함수를 구하기를 하는데 간략화된 입력 함수를 구한다고요. 그 간략화에 쓰이는 스킬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카르노 맵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출력 함수가 있다면 출력 함수도 구하고 입력 함수가 있다면 입력 함수도 구하고 입력 함수도 구하고 입력 함수 필요고 출력 함수를 구하고 프리플럽의 입력 함수하고 두 개를 구하면 되죠. 요 두 개가 구해지면 이 구해졌다는 이야기는 여기 구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DA, DB, Y 여기 구해진 거거든요. 여기 구해지면 논리도 금방 그리잖아요. 그럼 뭐 금방 그릴 수 있죠. 요거를 그대로 실현해 주면 되잖아요. 요거로부터 논리들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 있죠. 280 교과서 2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얘들아. 네. 교과서 289페이지 한번 좀 펴볼래? 폈니? 폈어요. 네. 289페이지에 보면은 순차회로 설계 과정에서 1번부터 8번, 9번까지 나와 있죠? 그치? 나와 있죠? 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울지는 못하겠고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복잡한데 어쨌든 이 과정을 요약하면
방금 했던 1번, 2번, 3번, 4번 요 4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고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형태가 쭉 있죠. 하는 형태로. 거기에 보면은 7번째 보면 상태표에서 여기표와 출력표를 유도한다 이래놨잖아요. 여기표가 상태 변화표입니다. 그리고 출력표는 출력입니다. 그냥 그렇게. 나머지는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 특별한 뭐 중요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를 끄집어내면 PPT에 나와 있는 4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좀 해놓을게요.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진 어카운트를 한번 설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뭘 해야 하냐면 상태도를 그린다 그래놨잖아요. 상태도를 그린 게 이제 요 놈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 4상태이고요. 4개 상태이고 4개 상태가 여기 있네요. 00, 01, 10, 11이고요. 그 4상태를 요 앞부분 요 앞에를 우리는 요 A, B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고요. 요런 형태로 표시하게 했고 그 AB가 이제 요 AB고요. 요건 다음 상태 AB잖아요. 다음 상태 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력이 X가 나 있고요. 입력이 X가 있잖아요. X가 제로일 때는 카운터 변화가 없고 제로인 경우는 1인 경우는 카운터를 한다 했잖아요. 업 카운팅을 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요렇게 X가 제로일 때는 다 지자리에 머물죠. 카운팅을 안 하고 X가 1일 때는 제로 1에서 0, 1에서 0, 1로, 0, 0에서 0, 1로 가고, 0, 1에서 X 1이 들어오면 다음 상태인 1, 0로 가고, 또 1, 0에서 X가 1이 들어오면 1, 1로 가고, 1, 1에서 X가 1이 들어오면 다시 0, 0로 가고, 1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뺑뺑뺑뺑 돌겠죠. 이걸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LED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LED 두 개가 0, 뭐냐, 불이 다 꺼질 거고, 0, 1은 뭐냐면, 오른쪽 하나가 불이 왔겠죠. 1, 0는 저 반대 끼고, 1, 1이면 두 개 다 불이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X는 이런 펄스를 주면 될까요? X 0일 때 이렇게 펄스를 주면, 이걸 주면 이 두 개가 깜빡깜빡 하고 있겠죠. 그 어떤 실험을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 상태를 나타내는 이 A와 B 상태를 나타내는 프리플롭을 우리는 뭐를 쓸 것인가? 그거는 우리 설계자가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예제는 뭐라고 해놨냐면 JK 프리플롭을 사용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놨네요. 아예. 물론 이 JK 프리플롭 말고 SR 프리플롭, D 프리플롭, T 프리플롭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JK 프리플롭을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주어질 때에 A는 A를 나타내는 프리플롭, 여기 A 프리플롭, B 프리플롭의 입력이잖아요. 입력을 JA, KA 이렇게 했고, B 프리플롭은 JB, KB 이렇게 나타내놨네요. 하기로 하자 이래놨네요. 출력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출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00일 때 상태도를 보니까 X가 0가 들어오니까 다음 상태도 00이고요. 다음 상태도 00 상태에서 1이 들어오니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상태가 업카운팅 하잖아. 0, 1로 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0,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0, 1일 때는 0가 들어오면 0, 1에 머물고 1이 들어오면 1, 0로 가죠. 1, 0도 마찬가지고 0 들어오면 그 자리에 머물고 1이 들어오면 1, 1을 업카운팅하고 1, 1일 때도 어떻게 되냐면 0 들어올 때면 1, 1이 있고 1이 들어오면 0, 0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상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마가 AT고요. 인마는 다음 상태니까 AT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인마는 A가 0이고 다음 상태가 0이다. QT 플러스 1, AT 플러스 1이 0일 때에 JA, K에 들어가는 입력은 어떻게 될까? 여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요거 우리 했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요거. 상태 변화표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자, 제로에서 제로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에서 제로 되면 요 메뉴에네, 메뉴에. 그럼 뭐냐면 제로 x네요. k 값은 무엇이든 상관없고 j는 무조건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 x로 돼요. 제로 x. 네? b도 똑같네요. b도 똑같이 제로니까 제로 x네요. 그렇죠? 두 번째가 제로에서 제로니까 이것도 제로 x네요. 또 제로에서 제로니까 이것도 제로 x네요. p는 어쩌면 제로에서 1이네요. 제로에서 1이면 어쩌면 제로에서 1은 여기는 1x네요. 제로에서 b가 1이 돼야 되니까 1x네요. 그 다음에 b가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가 1에서 1이니까 1에서 1이는 x제로네요. x제로. 그 다음에 1에서 a가 제로에서 1이니까 제로에서 1이면 1x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제로니까 b는 1에서 제로니까 x1이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쭉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 도로부터 첫 번째 상태 도로부터 두 번째 상태 변화표를 만들었네요. 그죠? 만들면 여기로부터 이제 입력을 이게 이제 JA, KA, JB, KB라는 프리플롭의 입력식을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4개 신호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걸 구해서 간략화해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간소화된 입력식을 구하기 위해서 입력이 요 ABX잖아. 입력이 ABX 다음 상태 ABX 1대에 JK니까요. ABX. 그럼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엔 JA네요. JA는 이렇게 JA는 00, 1, 요 1이 뭐냐면 0, 1, 1, 1대 1이고요. 나머지 요 4개는 X네요. 동특해하네요. A가 1일 때는 전부 동특해하네요. 요건 전부 동특해하고요. 요거만 1이네요. 그죠? 요걸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B는 그 반대죠. B는 위에가 동특해하고 밑에요. 111이 1이니까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묶을 수밖에. JA도 BX, KA도 BX. 그렇네요. 이거 두 개는 같네요. 그죠? 똑같은 방법을 하면 이것도 X고 이것도 X입니다.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JB니까요. JB 요거네요. 요거죠. 요거는 1이 두 개네요. 민텀이 두 개네요. 요것도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씩이네요. 4개씩이니까 보다 크게 묶는데 기여하려면 이렇게 묶는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JA하고 KA가 같고 그거는 BX고요. JB하고 KB가 같고 이거는 X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세 번째 카르노맵에서 간략화된 입력식을 구했으니 요거 구했으니까 출력은 없는 것이고요. 논리도 그리면 되잖아요. 그려놨네요. 요렇게 방금 구한 게 이거잖아요. 요거를 주제하면 이놈이 A 상태, 이놈이 B 상태니까요. JA, 여기 JA잖아요. 어쩌면 KA이고, 요마 JB이고 KB인데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A 상태니까 자동 JA, 자동 KB이죠. 여기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게 자동 Q바인데 Q바가 쓰이면은 할 건데 Q바가 안 쓰이니까 그냥 두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JA는 BX니까요. B니까 요 B가 요거잖아요. B가 요게 여기 B이고 요 X 입력이 있으니까 이 BX의 AND 게이트 여기 이제 BX이고요. K는 똑같이 여기도 BX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JB와 KB는 이제 X가 1이 들어오니까 여기 XX 여기 들어오잖아요. XX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클럭은 포지티브 엣지로 이렇게 특별한 말이 없으니 클럭 이렇게 다 그렸네요. 그 2비트 바운더리 업 카운트이다. 한번 보면요. 현재 상태가 0,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X가 1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겠나요? 그러면 인마는 1이죠. 1이고 여기 이제 1이잖아요. 1이고 요거는 1이고 요것도 1이네요. 1이고
요 bx는 뭐냐면 여기 1이니까 이것도 1이네요. 그렇죠? 1 상태에서 이런 상태 현재 제로 1일 때에 이런 상태에서 클럭 펄스가 로의 사이로 탁 튀는 순간 JK 프리플롭의 특성표가 어떻게 되냐면 0001, 1011일 때에 다음 상태 QT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QT이고 01이고 Q바 T잖아요. 그죠? 그럼 요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1일 때는 다음 상태에 그전 상태를 반전하네요. 클럭 펄스가 탁 들어오는 순간 이놈은 1로 변하고 1은 제로로 탁 변해서 1, 제로로 탁 변하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제로 1에서 1, 제로로 탁 변하겠네요. 그래서 10진수로 따지면 2에서 3으로 이제 1에서 2로 이렇게 업 카운팅을 딱 하네요. 카운팅을 하는 그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1일인 경우에 하나 해볼까요? 1일인 경우에. 현재 상태 1일입니다. 그리고 x 1이 들어왔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놈은 1이고 이놈이 1이니까 이 다 1이네요. 1이네요. 그죠? 그리고 클럭 펄스가 착 들어오면 이러면 다 반전해 버리잖아요. 0, 0로 가버리죠. 0, 0로. 그러니까 AB가 1, 1에서 AB가 0, 0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다시 뺑 돌아버리죠. 그런 거죠. 만약에 X가 제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카운팅을 안 해야 되잖아요. X가 제로면 이게 제로고요. 이게 0, 0잖아요. 그러면 인마는 이것도 제로고 이것도 제로네요. 그럼 0, 0잖아요. 0, 0일 때는 카운팅이 들어오면 어쩌다면 그전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1, 2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얘들아. 네. 조금 복잡한 듯한데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없고 그까지 지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교과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할게. 10분간 쉬도록 할게. 예. 네. Recording stopped. 그걸 좀 튕겼다 하구나. 두이야. 윤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조용히 봐. 네. 들어갔어? 네. 왜 네. 왜 나갔는데? 이거 계속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 상관없어. 네. 자, 299페이지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미사용 상태가 3개가 있다 했는데, 그죠? 그게 000하고 110하고 111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미사용 상태에서 000하고 010하고 111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만에 하나 이걸 안 쓰고 있는데 이 상태가 예를 들면 000에서 어떤 상태를 우려하느냐 하는 것,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네요. 6점, 맨 밑에 그림요. 6.27-1. 바라지 않는 순환 상태 있네요.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이게 110도 안 쓰고 있고 111도 안 쓰고 있는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X 값이 제로가 들어와도 글로 가고 1이 들어오면 여기로 오고 이렇게 갔다 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갔다 왔다 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쓰지 않는 저끼리 상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 회로가 정상 작동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사용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이 회로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용 상태일 때 어떻게 될까를 한번 챙겨본 거예요. 챙겨보니 0,0일 때에 X가 0,0,0일 때 0,0,1일 때 0일 때 출력이 1이 되면 제로가 나오면서 0,0로 아니죠. 0일 때는 0,0 상태에서 X가 제로이면 출력이 제로이면서 상태가 0,0,1로 가버리고요. X 1이 들어오면 해보니 출력이 제로이고 어떤 상태로 가버리냐면 0,1,0로 가버리고요. 110를 해보니 X가 제로입니까? 다음 상태 111로 가버리고 출력은 제로고요. X가 1이 들어오니까 1이 되고요. 1이 들어오면 출력이 1이 되면서 상태가 100로 가버리고
11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로가 들어오면 001로 가버리고 1이 들어오면 100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두 다 미사용 상태 세 상태가 제로와 1이 들어오면 이 상태를 머물지 않고 원회로로 복귀해버린다. 따라서 미사용 상태에 계속 머물 일은 없다. 이렇게 확인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미사용 상태라는 것이 실제 회로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의미일까를 실제 회로상에서 한번 찾아본 거죠. 즉 이렇게 해보니 미사용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즉 미사용 상태를 얼마든지 don't care를 써서 얼마든지 최적 간략화를 이제 써먹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299페이지 맨 밑에 있듯이 이와 같은 상태가 혹시 유지될까봐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체크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략화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미사용 상태에 계속 머물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걸 한번 봤던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교과서 30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 300페이지요. 폈습니까? 네. 네. 자, 300페이지에 우선 300페이지 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선 조금 앞에 돌아갈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논리가 주어지면 논리로부터 첫 번째 상태도, 두 번째는 상태 변화표, 세 번째는 프리플롭의 간략화를 통해서 입력 함수, 그 다음에 네 번째 논리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주어질 때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고요. 이렇게 출발할 때가 있고요. 아예 그냥 상태 도를 줘놓고 여기부터 출발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상태 변화표를 줘놓고 설계하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주로 가장 많은 형태가 있는가 하면 1, 2번 이걸 주는 거예요. 1번 논리를 주거나 두 번째 상태도를 주거나 이렇게 두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도가 주어지면 그 다음 상태도로부터 지금 여기 이제 PPT에 있듯이 이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상태도가 주면 상태도로부터 상태 변화표에서 상태도가 주어지면 2, 3, 4를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이거는 이런 교과서 300페이지 보면 상태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상태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도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상태 변화표 만들고 프리플롭 입력 함수 끄집어내서 설계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상태도가 있는데 그 상태도를 보면 이것도 업 카운터죠. 그죠? 업 카운터. 상태 변이는 클록 펄스 발생 시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거는 클록 펄스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상태 변이를 하고 있는데 클록 펄스가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로브를 쓸 건지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드 프리플로브를 쓸 건지 그거는 설계자가 마음대로 하는데 디폴트는 뭐가 했냐면 내가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다 이 말 했잖아요. 그래서 클록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상태를 업 카운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놓으면 3비트 이진 업 카운터입니다. 3비트 이진 업 카운터이죠. 그러니까 000에서 111까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0, 1, 2, 업 카운트를 클록 펄스를 1초에 하나씩 1초짜리를 갖다 넣으면 1헤르츠짜리를 갖다 넣으면 클록 펄스를 1헤르츠라는 말은 1초에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이래 되듯이 그걸 실제 헤로드로 만들어 놓으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10진수로 보면 0, 1, 2, 3, 4, 5 이렇게 7까지 탁 갔다가 1초에 하나씩 상태를 변해하는 거예요. 계속 뺑뺑뺑 도는 거죠. 만약에 클록 펄스를 1헤르츠가 아니고 뭐 한 10헤르츠다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쩌냐면 빠르르 돌아가겠죠. 빨리 빠르르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3개인데 3개잖아요. 비트가 3개인데 이 비트가 3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걸 달든지 하나에 한 비트를 확산해서 한 비트에 또 5개씩 불을 달든지 10개씩 달든지 이러면은 한 번에 몇 개씩 한 비트에 10개씩 달면 30개의 불이 켜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30개의 불이 드럭 켜지잖아요. 그걸 확장해 놓으면은 이제 조명이 되는 거죠. 조명이 되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있고요. 그 상태도를 보니 입력하고 출력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뭐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291페이지 그 보면 291페이지 그 보면은 상태도를 보면요. 그림 6.21을 보면 그 상태도는 입력은 있는데 출력은 없습니다. 그죠? 입력만 있잖아요. 입력만. 출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보면 299페이지의 6.27 상태도를 보면요.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죠. 그죠?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300페이지 있는 것은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오로지 클록 펄스에서 동작하는 그런 형태이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PPT로 돌아올게요. 그럼 그 상태도로부터 상태 변화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상태 변화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상태 변화표가 0일 때, 현재 상태 0일 때 다음 상태는 1이고요. 현재 1이면은 다음 상태 0, 1절이고요. 0, 1절일 때는 다음 상태 0, 1, 1이고 쭉 가서 1, 1일 때 다음 상태는 0, 0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변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변하는 거다. 결국은 뭐냐면 10진수로 나타내면은 000에서 001 쭉 이렇게 가다가 111까지 갔다가 다시 뺑 돌아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 T는 T의 상태 변화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음 상태 0에서 0구나 1에서 1이거나 변화가 없으면 0이고요. 변화를 주려면 T는 1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 0에서 0 되면 변화가 없으니까 0고요. 0에서 0니까 변화 없으니 0고요. 0에서 1로 변화 생기니까 1입니다. 그죠? 그는 0에서 0니까 0고요. 1에서 1이니까 변했으니까 1이고요. 1에서 0가 변했으니까 1입니다. 그죠? 이렇게 상태 변화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또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프리플롭을 무엇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무슨 프리플롭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T 프리플롭 쓰고 있죠. 정신이 없네. T 프리플롭 쓰고 있잖아요. T 프리플롭 쓰니까 TA2, TA1, TA0를 끄집어내면 간략화하면 되겠죠. 그냥 막 사실 이게 이래놓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냥 ABC 이렇게 막 ABC 이렇게 하는 게 제일 TA
TB, TC 하는 게 제일 편한데요. 이런 좀 복잡한데 아무튼 교과서를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 위해서 나는 해놨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죠? 요거를 그 상태 변화표를 상태 도로부터 상태 변화표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TA를 여기에 1 있고요. 요거는 1 1 4개 있고요. 인마는 쭉 있네요. 인마는 전부 다니까 인마는 1이네 1. 그거를 간략화 해놨기 302페이지에 302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맨 밑에 있죠. 간략화 해놨네요. 그러면 TA는 어떻게 되냐면 TA2는 A1, A0가 되고요. TA1은 A0가 되고요. TA0는 모든 거에 출력이 있으니까 1이고요. 언제나 1이고요. 그거를 정했으니까 프리플로 그거를 논리도를 그리면 303페이지에 그림 6.30씩 같이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게 되어 있죠. 카운트 펄스라는 게 이제 카운트 펄스라는 것이 클록 펄스이죠. 클록 펄스이고 일반적으로 카운트 펄스 이렇게 표시 안 하고 그냥 클록 펄스라고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눕혀놨네요. 옆으로 이렇게 세로로 안 하고 가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세 번째 T 그게 이제 A0 표시인데요. 항상 1 해놨네요. 1 이렇게 해놨네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첫 번째 거만 엔드고요. 두 번째 거는 A0가 바로 들어가니까 A0를 그대로 옮겨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건 그대로 까맣게 물려놨잖아요.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303페이지에 6.30과 같은 카운터 논리도를 이거 세워서 뭐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편한 대로 그리면 됩니다. 좀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PPT로 돌아올게요. 자, PPT에 돌아오니 어떤 이야기하는 이게 있네요. 각종 프리플롭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네요. 지금 여기는 T 프리플롭으로 했는데요. SR 프리플롭, D 프리플롭, JK 프리플롭으로 설계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논리를 4가지 프리플롭으로 설계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라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는 거는 뭐냐면 요거부터 달라지는 거죠. 상태 변화부터 다른 거 아닙니까? 요거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상태 변화표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D 프리플롭하고 JK 프리플롭 이 두 개는 좀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날 때 굳이 이거를 리포트를 내서 의무하지 않더라도 시간 날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좀 할게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예제 6.3인데요. 교과서 303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과서 303페이지 내용입니다. 예제 중간에 6.3이 있는데요. 표 6.13에 나열한 6개의 상태 순차를 가진 카운트를 설계하라 이러네요. 이거는 아예 뭘 주놨냐면 상태 변화표를 주놨네요. 그죠? 상태 변화표를 주놨네요. 아예. 그런데 사실은 이 상태 변화표로부터 상태 도도 만들 수는 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충실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상태 변화표는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6.3에서 보면 쭉 분석을 좀 해놨는데요. 상태 변화표를 보니까 0, 1, 표 6.13 이야기입니다. 0, 1, 2, 그 다음에 4, 5, 6 이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총 3비트인데 0에서 7까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냐면 3이 없고요. 7이 없습니다. 그죠? 3과 7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죠? 3과 7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건 나중에 뭘 쓰겠습니까? don't care로 사용하면 돼요. 3비트인데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JA, KA, JB, KB, JC, KC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카운터 순차를 가지고 이만은 제로에서 그 다음에 제로 1, 그 다음에 제로 1, 제로, 그 다음에 1, 제로, 제로, 그 다음에 1, 제로, 1, 그 다음에 1, 1, 제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304페이지에 상태도 밑에 6.31의 B 그림입니다. B 그림. 제로에서 뺑뺑뺑 돌잖아요. 그죠? 뺑뺑뺑 도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뜬금없이 사용하지 않는 0, 1, 1하고 3하고 7이니까요. 0, 1, 1하고 1, 1 두 개가 어디로 가냐면 0, 1, 1은 1, 0, 0로 가고 있고요. 1, 1은 0, 0, 0로 가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두 개를 그리도 되고 안 그려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상태에 관한 이 사용하지 않는 그 미상 사용 상태에 관해서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표기를 해놨는데 이 상태를 실제 해보니 회로를 완성해서 보니 0, 1, 1은 그 다음 상태가 1, 0, 0, 0로 돌아가고요. 1, 1, 1이 되면 0, 0, 0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확인해놨네요. 그거는 실제 그 바로 위에 논리도를 가지고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303페이지에 상태 변화표의 JA, KA, JB, KB, JC, KC를 간략화해서 가장 간략화된 프리플롭 입력 함수를 한번 간략화한 함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구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3하고 7은 ABC가 000하고 111은 don't care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선 JA 하나 보면은 1 하나 있고요. 1 하나 있고 X가 3개 있고요. don't care가 기본적으로 또 3개가 기본적으로 또 2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X가 2번 팍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2개 되어 있는 거. 거기에 3하고 7이잖아요. 3하고 7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don't care잖아요. 그죠? 있고요. 조금 전에 JA는 3개의 don't care X와 하나의 1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과서처럼 그렇게 묶는 수밖에 없고요. 304페이지. JB도 그렇게 묶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JC도 그렇게 묶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JA는 그러면 B, JB는 C, JC는 B 다시 이렇게 되네요. 그거를 회로도를 그려놓은 것이 그 밑에 있는 카운터의 논리도네요. JK 프리플롭의 맨 앞에 있기 A, 두 번째 기 B, 세 번째 기 C로 되어 있네요. 그죠? A, B, C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고요. JA는 B니까요. B니까 J가 B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K도 KA도 뭡니까? 뭐예요? 여기 지금 다 내놨네요. 자, 다 내놨네. KA를 안 구해놨네, 그죠? KA도 아마 같는 모양이네요. 그림이 보니까 그림이 같은가 봅니다. 지금 여기는 3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JA, JB, JC만 나와 있는데 KA, KB, KC는 지금 안 해놨는데 이것도 구해보면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구해볼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잠깐 볼까요?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우선 요렇게 생긴 먹었고요. KA 한번 볼게요. KA. PPT 봅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그거요. KA 보면 여기 있네요. 000, 그다음에 001, 그다음에 010, 그다음에 110가 110 여기 1이네요. 그죠? 요렇게 되네요. 요거 얼마인가 하면은 뭡니까? B네, B. B네요. 그죠? B니까 KA는 B네요. KA는 요건 B고요. KB는 어떻게 됩니까? KB는 대충 한번 봅시다. 어디에 위치하노? KB는 000 하고 기본 X에다가 X하고 001하고 그다음에 1이 010니까 010니까 여기 1이네요. 여기 1이고 그다음에 100, 여기 XX고요. 그 다음 1이니까 1이네요. 이게 1이네요. 1. 인마는 1이네요. 1. 인마는 1. 1이네요. KP잖아요. KP. KB 1을 해놨네. 그죠? 1을 해놨네. 그죠? 요것도 1인 모양인데, KC도. KC는 어쨌든, KC도 대충 해보면, 기본 X고요. 요거 00X고요. 그 다음 1이고요. 그 다음에 010니까 010. 그 다음에 요거는 100니까 100. 그 다음에 요, 101, 101이니까 1이고, 요 X니까. 이것도 1이네요. 이것도 1이네요. 이것도 1이네요. 1. 아, 여기 KB, KC는 다 1이네요. 그 다음 KB는 B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 304페이지에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1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뭐 간단하니까 안 해놨나 봅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이해됐죠? 네. 자, 여기도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도 여러 적어놨네요. 무슨 말이고, 이거? 똑같은 논리를, 요 논리를 똑같이 지금은 JK인데, 그 외에 각종 프리플롭을 써서 개인적으로 해봐라. 그런 이야기죠? 310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과서? 310페이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플러스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요거예요, 요거거든요. 요 1번서부터, 여러분 PPT에 22페이지부터 1번서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6개? 있죠? 네. 1번, 2번, 요 연습 문제 6-11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6-13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요 6개를 리포트로 해서 제출합니다. 중간고사 시험 칠 때 가져옵니다. 됐죠? 순차율로 설계 6개를 5번 문제는 풀이해놨네요. 내가 5번은 다 해놨네요. 요거는 다 해놨네요. 그런데 5번 중에서 5번은 뭘로 해놨냐면 지금 내가 예제로 JK 프리플롭을 해놨는데 여기 뭐만 JK는 했지만 SRTD를 안 했잖아요. 나머지는 해오면 되겠네. 이해됐죠? 네. 자, 오늘은 요까지만 할까 합니다. 혹시